텍사스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전철역에서 선로 밀치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아담스 시장에게 자율시정을 촉구하며 안 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의 기소가 임박해옴에 따라 사퇴 날짜를 16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의 30대 한인 남성이 백인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스틴의 한 아파트에서 올해 34세 한인 남성 강모 씨와 25세 백인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 등을 수사한 결과 강 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강 씨 아내의 친척이 하루 전부터 조카와 남편 강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를 했고 그로부터 1시간 뒤 신고자가 직접 이들의 아파트를 방문했으나 차는 주차돼 있지만 집 내부에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아 다시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경찰은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진입 강 씨 부부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남편 강 씨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강 씨가 사건 발생 직전 소셜미디어 등에 모두가 나에게 두려움을 준다, 무엇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무섭다, 아내가 이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강 씨는 내 이름을 지우고 싶다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전철역에서 2일 82세 여성이 선로로 밀쳐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2일 오후 정오쯤 플랫폼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선로로 밀었습니다. 피해자와 용의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사건 발생 전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선로와 전철 사이에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의자는 파란 셔츠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9월 브루클린 전철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62세 여성에게 라이터를 찾으며 다가간 용의자는 피해자가 무시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선로로 밀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으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뉴욕시장 해임 권한을 가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시장이 자율적 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신이 권한 행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아담스 시장의 수석 고문인 티모시 피어슨이 자진 사퇴한 것은 자율시정에 나서라는 나의 요구에 대한 좋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나는 기소 전에도 자율적 시정을 촉구했지만 앞으로 수일간 아담스 시장이 나의 요구를 더 많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수일 내 더 많은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내가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아담스 시장에게 알려주고 싶다. 우리는 변화를 기대한다. 또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자신이 뉴욕시장 해임 권한이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나는 일단 관련 절차가 진행되도록 두고 볼 것이라고 밝혀 당장은 연방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지만 그에 앞서 자율시정이 안 될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에서 해고돼야 할 스태프의 명단이나 규모를 아담스 시장에게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정인 파면 등 구체적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이 당초 올해 말 사임한다고 발표했으나 연방검찰 수사가 강화되면서 오늘 16일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기존 12월 말이 아닌 오는 16일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이빗 뱅크스는 자신과 뉴욕시 부시장 쉬나 라이트가 동거하는 주택에 대한 연방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지난달 25일, 즉 아담스 뉴욕시장이 기소되기 하루 전 사임을 발표했었습니다. 데이빗 뱅크스는 이날 자신이 올 연말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고, 아담스 뉴욕시장은 같은 날 또 다른 자신의 측근인 멜리사 아빌레스 라모스 부교육감이 교육감 자리를 승계할 것이라고 밝혀 또 다른 부적절한 인물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연방검찰은 뱅크스 교육감과 필립 뱅크스 뉴욕시 치안 담당 부시장, 그리고 MTA에서 근무하다 컨설팅 회사를 차린 테렌스 뱅크스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 조만간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뱅크스 교육감은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주말 마치 보란듯이 마사스 빈야드에서 쉬나 라이트 부시장과 호합한 결혼식을 열어 자신의 기소를 앞당겼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포트리 경찰 집회 참가자들은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가 경찰의 무분별한 총격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2개월 넘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포트리 시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의 인권위원회 주최로 1 포트리 타운홀 앞에서 열린 포트리 경찰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정신건강 위기로 인해 도움이 필요했던 빅토리아 이 씨를 범죄자 취급하며 총격 사살한 포트리 경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장은 포트리 경찰에 의해 억울하게 숨진 한인 여성의 비극에 대해 포트리 시장은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포트리 시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해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당국의 당연한 일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대책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편 이 씨의 생일은 10월 12일을 맞아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포트리 허드슨 라이츠 앞 잔디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집회에는 이 씨의 부당한 죽음에 대한 규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및 아시안 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이 씨의 삶을 추모하고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이들이 더 이상 경찰의 과잉 대응에 의해 숨지는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이 내년 캠페인 선거 자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받을 수도 수백만 달러를 내야 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선거기금 모금 신고 마감일인 11일을 앞두고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는 아담스 시장 캠페인의 선거기금 모금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 내릴 예정입니다.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캠페인이 선거재정의 규정을 어기고 선거기금을 모금했다고 결정 내리게 되면 아담스 캠페인은 벌금을 포함 지금까지 받은 선거기금 약 1,000만 달러를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합법성이 인정되면 아담스 캠페인은 400만 달러의 기금을 받게 됩니다. 레이첼 하딩 변호사는 아담스 시장에게 선거기금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담스 측이 제출한 21년 캠페인 자료를 보면 설명되지 않는 고액의 기부금 내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 캠페인의 기금 모금 합법성에 대한 선거재정위의 최종 결정은 12월 중순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한편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은 지난 7월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선거기금 매칭 프로그램에 따라 약 8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선거자금 매칭 프로그램은 기부자의 1달러마다 최대 8달러를 매칭해 기금을 지급합니다. 경찰이 퀸즈 베이커리에서 반다나를 쓰고 소총을 휘두른 용의자를 수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반다나를 쓰고 선글라스 2개를 착용한 용의자가 소총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우드헤븐의 파네오라마 이탈리안 베이커리 샵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시 영상에는 용의자가 저녁 8시쯤 95-20 자메이카 애비뉴에 위치한 베이커리 샵으로 들어가 현금과 빵을 요구하며 소총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빈손으로 황급히 매장을 빠져나가 어두운 색의 SUV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97번가 남단으로 향하는 용의자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합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자신의 열성 지지자인 항만 노동자의 파업, 전면전으로 치닫는 중동위기 등 해리스 부통령이 3대 악재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리스 후보가 미래를 위한 후보를 자임하고 있지만
현실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혔다. 국내 및 국제 정서가 동시다발적으로 해리스에게 악영향을 미치면서 두 달간의 순풍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경합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허리케인 헐린 피해가 집중되면서 이 지역 민심이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론으로 치닫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해리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해리스 부통령이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니아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조지아주를 찾은 것도 이 같은 우려가 해리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노조 프렌들리로 잘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 세력인 동남부 지역 항만 노조원들이 1일부터 파업에 돌입,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해리스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전체 유권자들을 생각하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 노조 파업에 개입, 이를 막아야 할 입장이지만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를 고려하면 파업을 지지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약 32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만약 파업이 투표 때까지 이어진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는 중동 문제 역시 야당 측인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집권당 측인 해리스 측에 불리한 요인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삐 풀린 말처럼 날뛰고 있고 이를 제재하려 하니 유태인들의 표가 무섭고 이를 방치하려니 3차 대전 우려가 고조됨과 동시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 멜라니아 여사마저 낙태권은 여성의 천부적 권리라고 주장했는데요. 낙태 문제로 여성 지지층 이탈에 직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올린 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금지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 낙태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냐하면 낙태 문제는 주에서 각 주 유권자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강간, 근친상간, 임산부의 위험 등 3가지 경우에는 낙태권을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한 것은 낙태 문제와 관련해 여성 유권자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낙태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낙태 금지론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 4월 부랴부랴 기존 입장을 변경, 낙태 문제는 각 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발을 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낙태 금지론자라는 인식이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트럼프의 가장 약한 고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다음 주 출간될 회고록에서 낙태 문제는 여성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정부의 압력이나 개입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낙태권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해고가 1% 정도로 아주 적었지만 신규 채용은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 냉각 조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8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800만 건으로 7월에 770만 건보다 약 30만 건 늘어난 데 그쳤으며 이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해 8월 930만 건보다는 130만 건 급감한 겁니다. 또 8월 실제 채용 인원은 530만 명인 반면 퇴직 인원은 50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채용률은 3.3%로 2013년 10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가 310만 명, 강제 해고된 사람이 160만 명으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줄었고 강제 해고된 사람은 전체 노동자의 1%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강제 해고를 줄임과 동시에 신규 채용에도 나서지 않는 것으로 노동시장은 정중동의 살얼음판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또 올해 2분기 중 일자리 증가폭은 한 달 평균 9만 4천 개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반면 8월 실업률은 4.2%로 7월 4.3%보다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한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지난달 민간기업 고용이 전달보다 14만 3천 명 늘었으며 이는 8월 증가폭 10만 3천 명보다 더 많았고 다운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2만 8천 명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에 그쳐 지난 8월 3.8%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시장이 매년 40에서 55%씩 급성장, 2027년에는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컨설팅 업체 베인앤컴퍼니는 최근 발간한 연례 글로벌 기술 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타 서비스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 관련 시장이 지난해 1,850억 달러에서 오는 2027년 최소 7,800억 달러에서 최대 9,9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즉 2023년 2,000억 달러 미만에서 불과 4년 만에 5배 성장하는 등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른 AI 시스템과 효과적으로 병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 같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 물론 교육시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AI 시스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각종 부품 산업이 성장하고 이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즉 용역 분야도 동반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AI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특수 반도체 수요가 2026년까지 매년 30% 이상 성장, 반도체 산업이 AI 위주로 재편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늘어나면서 건축 관련 일자리는 물론 전력, 냉각 등 건축의 부수적인 유틸리티 분야 인력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힙합계 거물 션존 콤스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가 최소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후방 카메라의 이미지가 지연 표시되는 문제가 확인되면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 직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에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2024년 재출마를 권유했으나 트럼프는 2024년은 너무 멀다며 뒤집기 시도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9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4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지난달 고용이 강한 반면 임금 상승률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중저가 스마트폰 아이폰 SE 4세대를 내년 초 출시합니다. 2020년 3세대 출시 후 3년 만에 나오는 신형이며 아이폰 SE 4세대에는 인공지능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봉사센터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당뇨병 자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9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6주 동안 진행되며 주에 한 번 2시간씩 총 12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뉴저지 레오니아에 위치한 갤러리 에피소드는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뉴욕 뉴저지 5인 초청 도자기 컬렉션을 개최합니다. 오프닝 리셉션은 4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며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 글로벌 엔트리 가격이 $100에서 $120로 20% 올랐습니다. 글로벌 엔트리는 미 시민권자 외에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미국에 입국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6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3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